정부가 수해를 입은 남원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 다른 지역은 피해 산정도 마치지 못해 특별 재난 지역 가능 여부는 수일이 걸려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법이 잔인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 바로 회문산입니다. 과거 수천여 명의 등산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 방문객 수가 줄면서 순창군이 개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뚝이 무너진 남원시의 경우 재산 피해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원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추가 선정 대상 여부도 수일이 지나야 알 수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전북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수해를 입은 남원시. 정부는 물론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피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이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좀 줄이는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잘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수해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특별 재난구역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물리적 피해만이 아닌 산정이 어려운 심리적 피해도 함께 보상해줘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각 그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고 피해를 감안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하고 어느 지역은 지정 않고 피해 액수 조금의 차이를 가지고 해서는 민심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군이 국가 예산을 지원받기는 어려운 상황. 시군에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액은 24억에서 36억 원 사이입니다. 이 피해액의 2.5배 이상인 60억에서 90억 원의 피해가 났을 때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지자체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하던 피해 복구액을 정부가 75%가량 부담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피해 상황이 크다 보니 선제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다른 시군의 경우 피해 파악에만 최대 열흘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피해 산출을 하고 있어요. 남원 구례 곡성 같은 데는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워낙 피해가 많으니까. 하지만 피해 파악이 완료되더라도 지정 기준을 넘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읍면 단위로라도 특별 재난 지역을 선정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도움을 주라고 한 상황이지만 남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언제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 제방 붕괴로 세계면이 물에 잠긴 남원시의 피해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2,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공공시설이 230여 건, 사유시설이 1,970여 건입니다. 49곳에서는 산사태가 났고 도로 18곳은 끊기거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유시설 중에는 45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한 가축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주택 600여 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농작물 1,1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 피해로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여 명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179곳 가운데 325곳이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도는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곳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주말 및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공공병원인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 등 의료원 3곳은 집단 휴진 기간에도 정상 진료합니다. 도, 시군 홈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등을 통해서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제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합니다. 온주현 시의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온 의장이 전반기 의장을 맡은 가운데 동료 의원 간 불륜 사건이 알려져 시민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온 의장은 해당 의원들을 신속히 징계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여성 의원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빌미를 줬고 온 의장이 당선되는 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소환 추진위는 온 의장의 지역구에서 주민소환에 필요한 청구인을 모을 예정입니다. 순창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이 바로 회문산입니다. 기존 수천여 명의 등산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에는 방문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앤 피플 시간에는 회문산 편의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김남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순창에 있는 회문산은 전라북도에 2대 명산이 있는데 모악산과 회문산을 칩니다. 우리 순창으로 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또 현재 관광적으로도 또 우리 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좋은 산이기도 한데 6.25 전쟁이 났을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뒤에 그 밀려 내려온 그 북한군과 빨치산들이 말하자면 활동 근거지로 삼았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아픔도 있었고 종교적인 그런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교도들이 와서 많이 활동했다고 알려지기도 있고 또 우리 조선시대는 홍성문 대사가 우리 회문산가라는 것을 지어서 회문산이 명산임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려지는 산인데 저희들이 정말 아끼고 정말 꼭 잘 가꾸고 나가고 싶은 그런 산입니다. 회문산 올라가는 그런 입구에 산림청에서 진입로를 막아놓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휴양림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사실상 그걸 우리가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순창 군민들도 접근하는데 아주 어렵고 우리 군민들부터가 자주 안 가는 곳 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관광객들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산림청에서 휴양림을 운영한다는 그 정보만 얻은 분들만 출입을 하니까 출입객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난 뒤에 면함 최익현 선생이 순창에서 이게 잡혀가신 대마도로 잡혀가신 그 이후에 의병 활동들이 많이 거기서 이루어졌고 그때 도는 이 임병찬 장군이 활동 근거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많은 그런 그 의병 활동도 이루어졌고 임병찬 장군의 묘소도 회문산에 있습니다. 6.25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거기서 많은 그런 그 국군과 경찰,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는 산이에요. 그리고 또 회문산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그 빨치산들이 나중에 덕유산으로 지리산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참 그 아픔이 있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홍성문 대사가 얘기한 대로 그런 명산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좀 그런 좋은 명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순창군의 주산이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이런 좋은 전시관도 만들고 휴양지도 만들고 관광지로서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즐기게 하고 싶어서 순창에서
이걸 관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산림청에도 찾아가서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거기가 국유림과 우리 그 순창군에 있는 군유림을 대등하게 교환하자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산림청 같은 것은 국가 정책기관이지 입장료나 받아가면서 어떤 산림을 관리하는 낮은 수준의 임야 관리는 산림청에서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큰 규모의 우리나라 67%에 해당하는 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산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국민 소득에 기여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휴양림이나 만들어갖고 수수료 정도 받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불편을 주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문산을 다시 찾자 하는 그런 운동들은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회문이라는 말 자체가 돌아올 해자에다가 그럴 문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의 문명지가 될 그런 근거지가 될 수 있다. 또 거기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또 우리 순창 군민 각 사회단체들의 요구와 또 우리 군청에서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더욱더 순창 군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전시관이라든지 또 명승지 구경이라든지 또 과거의 역사가 어렸던 좋은 그런 그 참 역사 공부와 명상도 같이 할 수 있는 명상이기 때문에 산림청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편익과 효용에 더욱더 참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더욱더 설득시켜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여자친구는 물론 그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살해됐고 모녀가 중상을 입었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에 열립니다. 전북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청은 장마전선 북상과 함께 낮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33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13일에는 장수와 진안을 제외한 전북 모든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당분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밤 시간과 새벽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기온은 26도,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높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열대야가 이어지겠으니 잠들기 전까지는 적절한 냉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30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 30도, 남원과 정읍 32도, 그 밖의 지역 3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덥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